지금 야권에서 장한석 연대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성을 딴 거고 이준석은 마지막 석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장한석 연대론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선을 긋고 자강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할 단계라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만 콕 집어서 또 선을 그은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외연 확장을 위해 당계 사퇴를 징계하지 않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장 대표는 이 역시도 선을 그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 1+1이 위도되지 않거나 1+1이 2에 머문다면 외연 확장 아니라고 본다. 강조했습니다. 자, 연대보다 자강이 우선이라는 뜻도 재차 밝혔는데 1월 초쯤 자강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쇄신안을 한꺼번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쇄신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말을 아꼈습니다. 장한석 범보수 연대론의 선근 장동혁 대표 자강론과 외연 확장 이건 강찬호 의원 이거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은 저 한동훈 대표 이제 단계 문제를 비롯해서 징계하겠다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징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그 장동혁 대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즉답을 못 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얘기도 조금 했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뭐 먼저 좀 뭐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우려 끼쳐드려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했다. 뭐 이런 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쪽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요구하는 건 또 뻔하다. 그러니까 넌 단계 한석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받아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다를 그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1 더하기 1은 2 또는 2보다 더 2 이상 커야지.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그럼 1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1이고 여기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그럼 자기 1은 지금 1만큼 하나요? 1도 못 되잖아요. 본인도 1이 못 되고 지금 0.5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장동혁 대표한테 뭐 지금 심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제일 야당이고 지금 아까 뭐 저 내란 세력의 정의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만큼 오만하고 무소불위이고 전횡을 하는 저 여당에 맞서가지고 제일 야당이 최소한의 어떤 존재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강 맞는데 자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부 통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부를 분열시키면서 어떻게 자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래 선호를 자꾸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에 국민의힘한테 아픈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러다 지지율 한 자리 되겠다.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봐요? 네네. 지지율 한 자리 되겠다는데 이러다. 아니 이 자강이라는 게 이게 뭐 윤호개인 가겠다라든지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쇄신, 뭐 혁신, 그 다음에 자강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측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1월달에 뭐 당명 그 교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정강 정책의 일부 변경, 그다음에 뭐 파격적인 인재 영입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스텝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연대는 아주 효과적인 시점에 저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당원 게시판 문제를 본인이 이제 결자 해지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진 않은 게 한지아 의원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매듭 지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고, 근데 이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결과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할지 말지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이제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먼저 그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엔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저는 이게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좀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무슨 징계라든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통합과 화합의 방향으로 해서 뭐 연대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를. 지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데려와서 연대해야 될 판인데 있는 사람끼리 연대 안 하고 선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박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아까 호준석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톤으로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점이 문제겠죠. 예. 네, 뭐 징계를 하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시점에 사과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 혹은 보수 언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장한석 연대 혹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당 내부하고 무슨 연대냐. 그리고 형식적 외연 확장 안 한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만이 아니다. 예. 연대의 대상은. 그 얘기는 이제 범보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윤호개인부터 예. 오른쪽까지. 한쪽엔 윤호개인 손잡고 한쪽엔 개혁신당 손잡겠는데 개혁신당이 그런 손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김정혁 전 최고위에 대한 징계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당장 요즘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이 돼 있는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의 부수장인가요? 거기가 그 한지아 의원의 그런 해석이 나오니까 동지가 되자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는 무릎 꿇는 거냐 살려달라는 거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게 장동혁의 의사예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겠고 무슨 장한석 연대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당 내부가 이를테면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는데 흥정을 붙이지 않아요. 그 당에 소위 말하는 원로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 다 보신만 하고 앉아 있지. 이 사태를 거의 방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죽기 직전 되면 이제 움직이겠죠. 내년 지방선거 때 다 몰살당하겠다 싶으면 그때 움직일 텐데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니까 조금 더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나 변화할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다른 이해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 자기를 대표로 밀어 올렸던 그 세력이라는 지지 기반의 위에 서 있어요. 그 셈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거의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쉽게 합쳐지기 어렵다고 봐요. 네, 지금 댓글 주신 것도 보면 장동혁 선배가 약간 샌드위치 상태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장동혁이 연대하는 순간 강성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만 쫓는다면 국민들이 외면할 거다. 참 이게 정말 어려운 댓글입니다. 자, 장동혁 절대 연대 안 한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손을 내밀겠냐? 한동훈도 내밀 생각 없는 것 같다. 한동훈을 절대 용납 못하겠다는 것 치고받다가 당 두 쪽 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권유하는 글도 있습니다. 따로 창당해서 보수 통합해라.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국민의힘 110만 당원 처음 돌파했으니까 자강 달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 넣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각자 다 그 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예를 들어 후준석 이제 후보가 나오시면 후준석 좋아하는 분들이 후준석 후보가 나 이번에 경선하니까 네. 좀 들어와줘. 네.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준석 당원, 뭐 누구 당원, 홍길동 당원하고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당원이 다 늡니다. 그게 무슨 당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후보들이 다 살기원 몸부림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네.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관제 야당이 되면은 네. 원래 정치는 수요입니다. 공급도 있지만 수요도 중요한데 야당 수요가 있거든요. 지금 제1야당이 제일 이제 집권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 세력을 자기네들이 편하면 장관까지 시켜주는 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 정도로 지금 오만하고 막 나가는 집권당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급부로 국민이 견제할 야당을 원해요. 근데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민한당이라고 관제 야당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딱 여당이 궁지에 몰릴 때 적당히 구원투수해주면서 그냥 야당으로서 정당 보조금만 받아먹고 살던 야당이 있었어요. 그 야당이 85년 2.12 총선에 한 코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야당은 절대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민한당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김영삼, 김대중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그 야당을 제1야당을 대체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비대위 체제가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창당을 해서 그건 신한민주당 돌풍처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박 의원님은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셨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2주 전 하고 지금 상황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도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얘기했었던 스케줄도 연말까지는 뭐 그 지지층 결집, 새해부터는 중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원래 스케줄. 저는 그런 시점의 문제, 그다음에 여론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양 근데 의원님. 그럴 거면 이렇게 바로 기자간담회 하면서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예.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예? 많은 의원들 한 60여 명의 의원들이 그걸 맞이하고 하면서 그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아유 독한 정치인이고 뭔가 돌파해 나갔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좋은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디까지 더 무너져야만 다시 정신을 차리실 건지 전 자강의 핵심이 누구냐고요. 보수의 자강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의원을 지지했던 윤 어게인 세력의 자강입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야지 사실 저희 같은 민주당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발로 걷어차 버리면 지방선거 얼마나 남았다고 살아날 수 있을지. 예. 물론 저희가 그 반사이익으로 이익을 얻겠지만 그런 식의 이익의 정치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엇갈리는 댓글 소개해드리고 오늘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동 농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한 번 배신하는 자는 또 배신.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친한계 품고 중도 의원 확장이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